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지기 후보기 박종규입니다. 직업 정보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내용 분석법, 면접법, 설문지법, 패널 조사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1차 자료가 뭔지, 2차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총 출제 횟수는 26회고요. 출제 확률이 51%, 그러니까 50%입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 분석법입니다. 한마디로 문헌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문서화된 매체들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 그냥 자료 수집한다는 뜻이에요. 문헌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정보 제공자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반응성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요. 반면에 문헌 조사니까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조사하면 되고요.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도 가능합니다. 면접법입니다. 1대1로 면접, 만나서 면접을 보면서 직업 정보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준화 면접법은 비표준화 면접법보다 타당도가 높다. 이거 틀린 답입니다. 타당도가 낮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게 이렇습니다. 표준화 시켰다는 건 뭐냐면 뭔가 미리 틀에 딱 맞춰서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니까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한테 동일한 그 틀에 맞춰서 질문을 하다 보면 타당하지 않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사를 마친 사람한테 대학은 나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박사를 마친 사람한테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죠. 그래서 타당도는 표준화 면접의 타당도는 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다. 당연하죠. 질문지는 1, 2, 3, 4 중에 고르시려 하니까 당연히 표준화가 쉽죠.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면접을 볼 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면접자에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영향 배제할 수 있고요.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면접자에 따라 면접 내용에 대한 편의란 말은 아주 정말 거지 같죠? 편의 바뀌었습니다. 편향됐다는 뜻이에요. 치우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접자에 따라서 면접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 치우칠 수 있다. 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련되지 못한 자원봉사자에 의존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업 정보 수집할 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하는 게 적합하지 못하죠. 왜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편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정보 자료 수집 방법 중 설문지법입니다. 우리 설문지 되게 많이 했죠. 강의 끝나고 나면 강사는 뭐 훌륭하다, 뭐 보통이다, 나빴다, 뭐 강의 내용은 도움이 됐다, 보통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요. 이거 다 설문지법이고요.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 즉 정답 1, 2, 3, 4번은 고르는 응답 범주 1, 2, 3, 4번은 포괄적이어야 하고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정답이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둘 다 맞고 이러면 안 돼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이중 질문은 배제되어야 하고요. 즉 질문 하나에 하나씩만 물어봐야 돼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질문에 때려 넣으면 안 됩니다. 이중 질문은 배제돼야 되고요.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설문 문항 작성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개방형 질문인 경우 조사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이나 요약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개방형 질문을 할 때 응답 내용을 해석하고 요약하고 변형해서 기록하면 안 됩니다. 오답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질문 문항 배치요. 우리 여러 가지 설문지 해보면 이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고 일반적인 거를 쭉 풀고 나중에 이제 어렵고 민감한 부분을 해야지 처음에 민감한 거 어려운 거 나오면 뒤에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대답 그냥 대충 안 하고 거짓말로 막 작성하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쓴 겁니다. 응답하기 쉬운 문항 설문지 앞에 배치하고요. 민감한 질문은 뒤에 갑니다. 일반적인 거 앞에 하고 특수한 거는 뒤로 갑니다. 단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을 두 개씩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이 문항은 서로 분리해야만
측정자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은 분리시켜야 합니다. 면접법, 전화조사법, 우편조사법의 특징들, 장단점을 비교한 겁니다. 비용면에서 정확성, 응답률, 대규모 관리면에서 비교했습니다. 전화조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화조사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면접조사법은 전화법에 비해서 비용 많이 들고요. 당연히 쳐다보고 하니까 정확성 높고요. 쳐다보면서 하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용, 정확성, 응답률은 굉장히 높고요. 대신 1대1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표본 관리 곤란하죠. 전화조사 대비 우편조사법이요. 전화값이나 우표값이나 비슷하니까 비용은 비슷하고요. 다만 전화로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성과 응답률은 굉장히 우편조사가 낮습니다. 하지만 우편조사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 그냥 왕창 메일을 보내면 되니까 대규모 표본 관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우편조사의 장점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전화조사 모든 항목에서 기준이니까 보통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면접조사법 비용, 정확성, 응답률 비용, 정확성, 응답률 면에서 모두 높습니다. 다만 한 번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요 면접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을 충분히 길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직업체험법이요. 이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직접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직업정보의 1차 자료와 2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는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요. 예를 들어서 면접자료, 설문자료, 직업안전기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 이런 것들 1차 자료고요. 2차 자료는요. 가공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통계조사, 업무 통계, 신문 보도기사, 구인표, 구직표 이런 것들 한번 가공된 자료가 2차 자료고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게 1차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조사건입니다. 패널 조사는 주민 중 일부를 조사 대상으로 즉 패널로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직업 정보를 반복해서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주민 중 일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민 중 일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패널 조사법입니다. 1번 내용 분석법을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이요. 1.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2.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 3.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 4.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 아닌 것 정답은요. 네,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답니다. 내용 분석법 기본적으로 그냥 문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반응성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종단 연구, 재조사, 소급조사 모두 가능합니다. 2번 직업정보 수집 방법으로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요. 1. 표준화 면접법은 비표준화 면접법보다 타당도가 높다. 2. 면접법은 질문지보다 응답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다. 3.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자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4. 표준화 면접법에는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요. 네, 타당도가 낮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 타당도가 낮습니다. 표준화 시켰다는 것은 뭔가 이미 질문을 틀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당연히 표준화 시켰으니까 높지만 타당도는 낮습니다.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습니다. 3. 다음 중 면접을 통한 직업정보 수집 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요. 1. 응답자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응답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요. 2.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 조성과 같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경우. 3. 숙련된 전문 면접자보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4.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 면접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경우. 정답은요? 네, 자원봉사자에 의존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숙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면접에
그 면접 내용에 대한 편향이 생깁니다. 즉 치우침이 생겨서 자원봉사자에 의존해서 면접을 할 경우에,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4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된다. 2.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이 작성되어야 된다. 3.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 4. 이중 질문은 배제되어야 된다. 정답은요? 네,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 응답 범주가 뭐냐면 설문지에 나온 1, 2, 3, 4번이에요. 1, 2, 3, 4번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정답이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반드시 하나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질문지 문항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2.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설문지 앞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3.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 4.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네. 짝으로 된 문항은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신뢰도 측정을 위한 문제임을 눈치채지 못하죠. 나머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고요. 쉬운 문항과 일반 문항 앞에 둬야 되고요. 이중 질문, 유도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번 직업정보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1. 이중 질문은 피한다. 2. 조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항은 줄인다. 3.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감한 질문은 앞에 배치한다. 4. 응답의 고정 반응을 피하도록 질문 형식을 다양화한다. 정답은요? 네, 민감한 질문은 뒤에 배치합니다. 쉬운 질문과 일반적인 질문은 앞에, 어려운 질문, 민감한 질문은 뒤에 배치합니다. 이중 질문 피해야 하고요. 불필요한 거 없애고 질문 형식을 다양화하는 거 맞습니다. 7번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면접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으로 틀린 것이요. 1. 질문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 3. 개방형 질문인 경우에 응답 내용을 해석하고 요약하여 기록해야 된다. 4.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틀린 것 정답은요. 네, 해석하고 요약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시 해석하고 요약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8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질문지를 마련할 때 문항 작성 및 배열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1.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뒤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2.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3. 특수한 것을 먼저 묻고 일반적인 것을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네, 틀린 것. 일반적인 것을 먼저 하고 특수한 것을 뒤로 갑니다. 일반적인 거, 쉬운 거를 앞에 묻고요. 특수하고 민감한 부분은 뒤로 질문합니다. 9번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할 때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이요. 정답은 네, 이 표에서 가운데 모든 기준은 바로 전화조사입니다. 비용, 정확성, 응답률, 대규모 관리에 관해서 기준은 전화관리고요. 비용, 정확성, 응답률이 높은 게 면접조사고요. 정확성, 응답률은 낮지만 대규모 표본 관리가 용이한 것 바로 우편조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면접, 전화, 우편조사입니다. 10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2. 일반적으로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 면접시간이 길다. 3. 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정답은요? 네. 전화조사가 면접조사에 비해 면접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조사가 비용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충분히 울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면접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져갑니다.
면접조사는 당연히 직접 보니까 비언어적 행위 관찰 가능하고요. 질문 순서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합니다. 회성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 직업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현재 고려 중인 직업 선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 매체는 직업 체험보다 참여도가 수동적이다. 3번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를 확인한다. 4. 직업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할 때 직업 체험은 인쇄 매체보다 접근성이 우수하다. 정답은요? 네, 틀린 것. 직업 체험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최악입니다. 직업 체험은 인쇄 매체보다 접근성이 우수하다. 틀린 답입니다. 12번 직업정보의 수집 방법 중 기존 자료에 의한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이요. 1. 각종 통계조사 업무 통계. 2번 신문 등 보도기사. 3. 구직표 구인표. 4. 직업안정기관 이용자로부터의 수집. 정답은요? 네, 4번 직업안정기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거. 이건 기존 자료가 아닙니다.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자료, 나머지 세 가지가 기존 자료로 변형한 것 2차 자료입니다. 13번 직업정보 수집 시 2차 자료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이요. 기억,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직종별 직업사전. 2.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 자격 통계연보. 4.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탐방기. 정답은요? 네, 모두 네 가지 다 2차 자료입니다. 어디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아서 쓰죠. 모두 다 2차 자료입니다. 14번 서울시 마포구 주민 중 일부를 사전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고용 현황 등 직업 정보를 반복하여 수집하는 조사 방법은 정답은요? 네, 패널 조사입니다. 주민 중 일부를 사전에 패널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패널로 선정합니다. 패널 조사입니다. 요약 정리합니다. 내용 분석법이요. 문헌조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제공자 따로 없습니다. 반응성 있을 수 없고요. 면접법 1대1 면접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표준화 면접이라는 방법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문지법, 설문지법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조사할 때는 의역이나 요약 없이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기준이 전화조사고요. 그 왼쪽에 더 비용이 비싼 게 면접조사, 그 대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우편조사입니다. 전화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고요.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고요. 2차 자료는 기존 분석되어 있는 걸 가공한 자료입니다. 1차 자료는 직접, 2차 자료는 받은 겁니다. 패널 조사는 주민 중의 일부를 사전에 패널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패널 조사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